그리고 110년, 그다음에 등차, 얘는 몇 가지? 가지가 보이구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몇 명 들어왔나? 128명. 128명. 처음 들어왔나요? 강의실에는? 얼굴이 나대기네.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이거 켜놓고 들어야 돼요. 출석 체크 때문에. 이게 훨씬 낫지. 오늘은 몇 명 들어왔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갈수록 줄어드네. 그렇죠. 한 30명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2차원 배열까지 했죠. 맞아요? 3차원 배열 오셨어요. 3차원 배열 다 했어요? 응? 3차원 배열 설명했지. 프로그래밍은 안 했죠? 아니, 프로그래밍. 그쵸? 우리가 지금 데이터 추상화와 배열에 대해서 하고 있죠. 좀 전에 수업 듣지 않았냐? 미리 한번 들어보는 거 처음이죠. 또 들어버리고. 야, 데이터 추상화와 배열에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 지금 데이터 추상화 개념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했습니까? printf 함수 해가지고 이게 링크 작업 시에 printf 명령이 여러 명령어로 대체된다라고 설명했었었죠.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있는 내용이 삽입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코드가. 그 다음에 객체 지향에서 데이터 추상화 개념 파이썬 갖고 설명했었었죠. 그렇죠? 그렇죠? 인스탄스 변수와 그 다음에 메소드 지정하는 거. 그렇죠? 간략한 예제로 설명하면서 객체 지향에 대한 개념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배열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1차원 배열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차원 배열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2차원 배열의 구조, 행과 열 중심되고,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와 주소, 배열의 요소와 주소 출력하는 거 세 가지 예제를 갖고 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서의 위치 계산하는 거. 그죠? 위치 계산하는 거 설명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전체 크기가, 전체 크기가 U1, U2인 경우에 I1, I2의 로케이션은 해가지고 설명했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설명했었습니다. 오늘은 3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차원 배열.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번 주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 한번 설명을 3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 배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테저, 회의에, 이면에, 이행에,
2열 이렇게 잡으면요. 그렇죠? K의 이면에 이행의 2열 잡으면요. 실제적인 구조는요. 이렇게 잡혀요. 그래갖고요. 첫 번째 면이 있고 두 번째 면이 있는. 그래서 여기가 K의 0의 0의 0이고요. K의 0면의 0행의 1열이고요. K의 0면의 1행의 0번째 열이고요. K의 0면의 1행의 1열이 되는 겁니다. 1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K의 1면에 0면에 0열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는 K의 1면에 0면에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위치는 K의 1면에 1행의 1열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3차원 배열은요. 2차원 배열이 두 개 서로 포개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3차원 배열이 더 확장되면 이제 그건 뭐예요? 4차원 배열. 근데 일반적으로 3차원 배열까지만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활용을 하죠. 충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요? 로우. 이걸 뭐라 그래요? 컬럼. 행을 로우. 열을 컬럼이다라고 한다는 건 배웠죠? 그러면 면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면, 면을 뭐라 그럴까요? 영어로 페이지라고 합니다. 페이지. 면을 뭐라 그래요? 페이지. 이렇게. 그래서,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된 거는요, 실제 주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될 때, 음, 그래서 여기가 K의 0면에 0행에 0열이 되는 거. 여기가 K의 0면에 0에 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K의 0면에 1에 1행에 0열이 되는 거. K의 0면에 1에 1행에 1열이 되는 거. K의 1면에 0행에 0열이 되는 거고요. K의 1면에 0행에 1열이 되는 거고요. K의 1면에 1행에 0열이 되는 거고요. K의 1면에 1행에 1열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배열의 대표명은 K입니다. 배열의 대표명은 K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주면은요. 여기에 데이터가 1, 2, 3, 4, 5, 6, 7, 8이 저장이 돼요. 이거는요. 두 기억 장소에 물리적으로 저장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는 기억 장소에 그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0번째면 첫 번째면 차례대로 앞에 0번째면 다음에 뒤에 첫 번째 면이 차례대로 저장되고요. 어떻게 저장됩니까? 이와 같이 행 중심으로 저장이 되죠. C 언어는 행 중심 배열이다 라고 지난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행 중심 배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뭘로 저장돼요? 0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면 두 번째면에 차례대로 들어갈게.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1, 2,
3, 4, 5, 6, 7, 8을 그대로 넣으니까 여기서 다음 8에대로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구분을 명확히 또 해주겠다. 그럼 브레이스 기호를 하나 더 쳐요. 이렇게. 여기도 콤마 해주고 여기서도 브레이스 기호 해주고 브레이스 기호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더 명확하게 첫 번째면 두 번째면 구분을 확실히 해주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있을 때 이와 같이 있을 때 K에 0에 0에 0 K에 0에 0에 1 그죠? 쭉 해갖고 K에 1면에 1행에 1열은 값이 뭐가 저장돼? 1, 2, 3, 4, 5, 6, 7, 8까지 저장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소값을 출력해 봅시다. 쭉 내려와서 여기에 이와 같은 주소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아마 2차원 배열을 했으면 그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2차원 배열에서 2차원 배열을 가지고 배열의 데이터와 주소값 출력하는 거 세 가지로 해봤었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출력하는 걸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테저, i값, j값, 여기 k가 있으니까는요. l을 잡아줍시다. i, j, l을 잡아줍시다. 면, 행, 열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 있는 학생들은요. 바로 코딩해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어요? 여기 지금 수업 교실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해보시고요. 오프라인으로 이 수업 듣고 있는 화상 강의로 듣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노트북 해가지고요. 바로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포 i는 0부터 i는 i값 플러스 그 다음에 포 j는 0부터 j는 2보다 적을 때까지 j값 플러스 그 밑에 또 포 l은 0부터 l은 2보다 적을 때까지 0과 1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L 플러스 해갖고 여기서 printf로 해갖고 이와 같이 출력하는 거죠. K에 %D, %D, %D 하고 %D 값 출력하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값 출력하죠. 어드레스는 %P, 소문자 P입니다. 하고 계획 문자 하나하나씩 계획해가면서 출력하고 있죠. 계획 문자 인용부호 닫아주고요. 이 밑에 연결해서 쓸게요. 여기 쓰는 내용 밑에다가 뭐 해줘요? i값, j값, k값이죠. i, j, k 하고 그 다음에 이 %d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k의 i값, j값, l값. 그렇죠? 그럼 처음에는 0, 0, 0. 그렇죠? 0, 0, 0, 0의 0번째 면에 0번째 행에 0번째 열의 값을 출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 값은 뭐 해줘요? 어드레스 값은 이 밑에다 쓸게요. 앰퍼샌드 k의 i, j, l 하고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게 메인 함수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간단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 이렇게 하면은 이와 같이 0면 0행 0열에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드레스 값을 16진수로 출력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결과 나온 학생들 보면은요. 여기서 차이가 몇 바이트씩 4바이트씩 차이가 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16진수 수치로. 자, 지금 교실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결과 나온 학생들 손 들어봐요. 이거 간단하잖아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줄이면 돼. 여섯 줄이면 되네. 다섯 줄, 여섯 줄이면 돼. 이거 하는데 뭐 한 1, 2분이면 되겠죠? 해보세요, 지금.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필기해 놓고 수업 끝난 다음에 꼭 해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과제예요. 제 과제는 여러분들이 해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직접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가급적 여러분들에게 화상 강의지만 교실에 와서 수업을 듣는 게 훨씬 더 수업 듣기가 편할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 수업 시간이 있다거나 그러면 여기 와서 수업 듣고 이동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직접 듣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서 또 질문할 때도 편하고 시간을 제가 한 1분 정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 해보세요. 해서 결과 확인. 음. 채팅창에 혹시 결과 나온 학생들 있어요? 그럼 표시 한번 해보세요. 네. 교실에서 지금 결과 나온 학생 나왔어? 하고 있어? 이거 간단하잖아요. 3차원 배열에 대한 이해입니다. 3차원 배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그렇죠? 문법적 오류도 고치고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실에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 뭐 결과 나온 사람 아직도 없어? 한 명. 오케이. 또 나왔어? 2명. 한 명만 더 나오면 진도 나갑시다. 다음 진도. 또 나온 사람. 3명. 여러분들 이거 꼭 해보셔야 되고요. 이게 3차원 배열에 저장된 내용을 이와 같이 값을 저장하죠? 그 다음에 포문으로 면행열.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제 여기가 행, 여기가 열. 돌리면서 열 돌고 행 돌고 면 전체적으로 하면서 3차원 배열을 수행하면서 3차원 배열에 있는 데이터와 그죠? 몇 번째 면,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와 거기에 있는 주소값이 16진수로 출력되는 걸 확인하고 주소값이 인테저이니까 4바이트씩 차지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약간 바꿔봅시다, 이제. 요 상태 그대로 해서, 요 상태 그대로 해서, 포인터형 변수 P를 줍시다. 포인터형 변수 P를 줍시다. 그리고 여기서 N은 0을 줍시다. 이걸 추가해 주는 거예요. 지금 빨간 걸로 표시한 부분을 추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서 같이 고쳐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P는 K에 0에 0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P는 K에 0에 0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P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소가 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소는 앰퍼샌드 K에 0에 0에 0과 같은 거예요. 우리 아까 했었었죠, 여기서. 앰퍼샌드 K에 처음에 000 갖고 내니까 000의 주소값을 출력했었죠, 처음에. 그쵸? 그죠? 물론 여기에 주소는 앰퍼샌드 K에 0에 0에 1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주소는요, 앰퍼샌드, K에, 1에, 0에, 0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차원에서는 P는 K의 0으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었죠. 시작 주소 값을. 그렇죠? 2차원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P는 K의 0을 해줬었죠. 1차원 배열에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건 1차원 배열, 이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에서는 이렇게 해요. 여기에서 P는 K,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가 나요. 그렇죠? 처음 시작 주소 값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작 주소값 지정했을 때 이거는 1차원, 이거는 뭐 2차원, 이거는 뭐다? 3차원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여기에서 P 플러스 1이죠. 얘는 P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P 플러스 3이 되는 거. 얘는 P 플러스 4랑 같은 거고요. 여기에 주소는 P 플러스 5, 여기에 주소는 P 플러스 6, 여기에 주소는 P 플러스 7이 되는 겁니다. 8개가 있었으니까. 왜? 0부터 인덱스가 시작하니까. 그렇죠? 이게 다 주소 개념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자, 면, 행, 열,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음. 이 부분하고 포인터를 찍는데, 이 부분 대신에 뭘로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요거는 I 값, J 값, K 값 그대로죠. 인수가. 그렇죠? 면행 열 값하고 이 값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P 플러스 N. N은 0이죠. 그러니까 포인터형 변수 P가 가리키는 내용 뭘 출력하겠어요? 1을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어떻게 출력할까요? 어드레스는 P 플러스 N 가로 닫고 그렇죠? 전체 닫고 세미콜론. 이와 같이 고쳐줘서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포인터 값을 이용해서 뭐를 배열의 주소 값을 출력을 해준 거예요. 처음에 내려오면 P 플러스 0이니까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N은 N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을 출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해서 이 포문 있죠. 그걸 묶어줘야 돼요. 세 번째 포문을 브레이스 기호로 이와 같이 묶어주면 됩니다. 다음 올라가면 어떻게 돼? IJK 값 변하죠. 아, 이게 L이구나. L. 미안해요. L 값 변하죠. 그 다음에 P 플러스 1하니까. 그렇죠? 여기 가리키는데요. 2.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값. 이렇게 출력하겠죠. 이와 같이 바꿔서 해봅시다. 그렇죠? 아까는 배열명과 배열명에다가 앰퍼센드 주소 연산자 붙여서 출력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포인터형 변수를 써가지고 데이터와 주소값을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해보세요. 결과 나온 사람. 오케이, 한 명, 또, 두 명, 또. 잘 안 나오나 봐. 아, 세 명, 오케이. 자, 이게 3차원 배열의 데이터와 배열의 주소까지 출력하는 두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1, 2, 3, 4 쭉 해갖고 7, 8까지 있죠. 8개의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가 배열에 1, 2, 3, 4, 5, 6, 7, 8이 들어가 있죠. 콤마, 여기에 어드레스 값, 콤마, 여기에 어드레스 값 16진수로 4바이트씩 해갖고, 콤마, 여기에 어드레스 값, 콤마, 여기에 어드레스 값을 출력을 해줍시다. 값하고 바로 어드레스 값만 출력을 해주는데, 세 번째 예제에서는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요, 포문을 하나만 씁니다.
포문을 하나만 쓸 거예요. 포문을 하나만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프린트문을 씁니다. 프린트F. 그죠? 여기서 이 부분을 바꿔줍니다. 포문을 하나만 쓴다고 그랬죠? 어떻게? 그리고 얘도 지워줍니다. 얘도 지워줍니다. 여기서 지금 P는 K에 0에 0이라고 해서 줬었죠? 이거를 주석 처리해 버리세요. 앞에다가. 요거 한 줄만. 한 줄만. 그러면 얘는 지금 여기는 P 플러스 4인데 여기는 여기도 보이나? 글씨 쓰면 얘는 K에 1에 0한 거랑 동일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표현이에요. K에 1에 0. 여기는 뭐랑 같았어요? 여기는 아까 이거는 K에 0에 0과 같다 그랬었죠? 그렇죠? 여기는 새로운 변 시작하는 것은 K에 1에 0 이렇게 지정을 해도 됩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 위해서는. 그렇죠? 여기서 P는 K에 0에 0 이렇게 해줍니다. 저기 값. 그러면은 여기 주소값 바로 포문에서 지정을 하겠죠. 그렇죠? 바로 주소값 지정하겠죠. 여기 위치. 그리고 P 주고 P는 적을 때까지 뭐 K에 0에 0 플러스 8 세미콜론 P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예요? 얘는 0도 필요가 없죠. 얘는 0 했던 게 필요가 없죠. 그 부분 지워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프린트 파일 해갖고 아 이게 지금 포문이죠. 포문. 이게 포문입니다. 포문 해주고 값을 출력하는 거니까 뭐 해주면 돼요? 여기서 그 밑에 프린트F 한 줄에서는 뭐를 해주면 됩니까?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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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콤마 어드레스는 퍼센트 P 하고 개해 콤마 밑에다 쓸게요. 이거에 대항하는 게 뭐예요? 이거에 대항하는 거 포인터 연결수 P 그 다음에 주소에 해당하는 거 P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죠. 되게 간단해지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터는 포인터 연결수 P가 가리키는 거. P는 현재 여기가 P가 가리키는 거죠. 그죠? P가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고 있는 내용 1 출력을 하고 P는 뭐야? 여기 주소값이죠. 가리키고 있는 값의 주소값. 그쵸? 주소값을 출력해주고 올라가면 뭐야? P가 1 증가. P 플러스 1. 다시 올라가면 P 플러스 1. 계속 1씩 증가하니까. P 플러스 3, P 플러스 4, P 플러스 5, P 플러스 6, P 플러스 7. 순환하면서 결과를 이와 같이 출력합니다. 앞에 두 개는 결과를 이와 같이 출력을 해줘. 그렇죠? 해보세요. 명령어 수가 확 줄었죠. 포문을 3번 돌려도 되지 않고 한 번만 돌려도 되죠. 이와 같이 하면. 그렇죠? 핵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P가 K00 플러스 8보다 적을 때까지만 P를 1 증가시키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결과 나온 사람, 여기 교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또 안 나왔어? 그래서 3차원 배열의 데이터 저장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면서
포인터 내용을 이용하면서 데이터 출력할 수도 있고, 그죠? 배열명 이용해갖고 데이터 출력할 수도 있고, 배열명 이용해갖고 주소값 출력할 수도 있고, 별도로 포인터형 변수 잡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그죠? 여기서는 아까 두 번째 예제할 때 이거를 부석 처리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바로 지정을 해서 출력을 이와 같이. 결과 나왔어? 오케이, 3명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이 줌이 핸드폰에서도 되죠? 화상 강의. 되죠? 예전에 웹엑스에서도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상 강의를 줌 켜놓고 노트북으로 실습하고 이러면서 하면은 동시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럴 거예요. 아니면 하나 태블릿으로 줌 보거나 노트북으로는 실습하거나, 그렇죠? 어, 핸드폰 화면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여기까지 질문?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주제에서는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각각 해봤는데요. 혹시 지금 수업 중에 프로그래밍 해본 거 있죠? 이거 코딩은 여러분들 100%다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칠판 좀 지울게요. 이게 화상 강의는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칠판 별로 안 좋아요. 칠판에 쓸 내용이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다음 배열의 네 번째 주제를 설명드릴게요. 문자열 처리. 문자열 처리에 대해서 설명. 제가 예를 들어서 캐릭터형으로 문자니까 K1 네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받쳐냈어요. 코딩 해보세요 지금. 아니 필기할 필요 없잖아요. 코딩하는 게 필기지 이거는 프로그래밍인데. 그럼 뭐 필기도 하고 코딩도 하고 그래. 또 캐릭터형으로 K2 그랬죠. printf %s 계획 K1 printf %s 계획 K2 네. 그럼 여기서 뭐 출력해요? 가천 출력할 거예요. 뭐 출력해요? 컴퓨터 출력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안 걸려요. 돼요? 결과 나왔어요? 결과 나온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명, 두 명, 또, 뭐 이건 네 줄짜리인데? 화상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도 해보세요. 이거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음. 데이터 구조를 배우는 거는요, 이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첫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 구조는 소프트웨어를 표현, 저장, 처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구조라고 했죠. 그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결과 이렇게 나옵니까? 결과 이렇게 나와요? 네? 아, 나왔어? 음, 오케이. 자, 그러면, 뭐, 포인터를 빠져 해야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미안해요, 미안. 그냥 이거 K1이에요, 배열이니까. 미안해요. 아주 미안합니다. 저렇게는 아예 쓸 수가 없는 구조죠? K1입니다. 하다 보니까.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쓸 때부터. 요까지 딱 썼을 때.
이렇게 해주고요. 요 사이에다가 캐릭터형의 포인터 P1, 포인터 P2 잡아줍니다. 요 사이에다 P2 잡아줍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P1은 K1, P2는 K2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더 써볼까요? printf %s 계획 P1 printf %s 계획 P2 이렇게 하면 얘도 뭐 출력해요? 가천 출력할 거예요. 얘도 뭐 출력해요? 컴퓨터 출력할 겁니다. 맞아요? 결과 나왔어요? 나왔어? 결과 나옵니다. 자,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문제. 열의 대표명은 K1입니다. 여기는 K1의 0입니다. 여기는 K1의 1입니다. 여기는 K1의 2, 여기는 K1의 3, 여기는 K1의 4, 여기는 K1의 5, 여기는 K1의 6이 됩니다. 그고 여기서 이걸 문제로. 그리고 어딘가에 이 가 잡힙니다. 뭐가 잡혀요? 변수 이 투가 잡혀요. 그리고 여기에 번지가 500번지라고 한다면 500번지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500이 들어가요. 그래서 500번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결과 나온 거 다 확인하셨죠? 그죠? 그죠? 왜? 여기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 여기서도 앞에 포인터형 표시해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포인터가 가리키는 내용인데 그게 왜 안 돼요? 이게 %s가 문자열의 시작 주소값을 가리키는 것부터 출력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에 애스터리스크를 붙여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또 하나. 이 밑에서 자, 이렇게 해주고요. P2는 캐릭터형의 포인터형 변수 P1, P2 잡아주고요. P1은 K1, P2는 K2 아까 했었었죠. 그 밑에 P2는 UNIV 문자열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P2는 이거 뭐 출력할까요? UNIV 출력합니다. UNIV. 여기서 P2 출력하라고 그랬을 때 여기서는 뭐를 해줘요? UNIV 출력합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고, 혹은, 자, K2는 UNIV.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 K2 찍을 때도 UNIV 출력하겠죠. 또는이에요, 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포인터 변수는요, 뭡니까? 지정된 문자열을 참조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포인터에 의해서 참조하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포인터에 참조. 호는 문자열을 전환하여. 그죠? 전환, 변경하여 사용할 때 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갔고요. 예를 들어갔고요. 이 사이에다가, 지금 K2 돼 있죠. K2의 0번째 값에다가, 뭐, 대문자 C,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요. 그렇죠. 실행 에러가 나요. 그런데 K1이었죠. K1의 0번째 값에다가는 가천인데, 그냥 소문자 G로 해봅시다. 이거 지금 대문자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에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배열했을 때는. 이거는 K2는 뭐예요? 포인터형 변수죠. 이와 같이 했을 때는 값을 넣을 수가 없어요. 문자열 그 자체로만 사용되고 그 문자열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즉, 포인터 변수는 지정된 문자열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열은요, 배열은 다른 특성을 어떻게 했어요? 내용 변경할 수 있죠. 배열은 배열의 문자열 일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혹은 데이터를 배열에 새로이 입력받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는 결과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이 C 언어 배우면서, 이렇게 써도 그렇게 써도 돼. 하지만, 배열을 쓸 때랑 포인터형 변수 지정해서 쓸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 용도를. 자, 왜? 이렇게 했을 때는 오류 난다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는 오류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렇죠? 또 이렇게 했을 때는 오류가 안 나죠. 하지만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도 오류가 안 나죠. 근데 K1 했을 때 K1은 K1은 이거 대신에 여기 유니버시티 했었죠? 뭐 데이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에러예요. 에러. 안 된다는 얘기.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야. 서로 차이가 있죠.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예요? 이 내용은 지정된 문자열에 대해서만 참조 혹은 다른 걸로 변환해서 사용. 다른 걸로 변환해서 사용. 배열은 어떻게 돼요? 배열 요소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K1의 데이터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예요? K1은 배열의 대표명은 뭐라 그랬어요?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진다 그랬죠. 주소 값에다 넣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한 문법적인 개념을 명확히 알고 쓰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 처리할 때 배열로도 할 수가 있고 포인터형 변수로 할 수 있지만 이게 똑같은 게 아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명확히 구분해서 써야지만 나중에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명확히 여러분들이 찾아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링크드 리스트 설명할 때 설명이 될 거예요. 자, 데이터를 배열에 새로 입력받아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 스캔F. 물론 이거니까 위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스캔F 언더바 S 퍼센트 %S 해주고 K1이죠. K1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지금 가천이 기억돼 있다 그러더라도 다른 값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printf 퍼센트 %S 개행 콤마 K1 하게 되면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출력하겠죠. 즉 배열에 새로이 입력받아 갖고 그 값을 저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지만 포인터 변수 잡은 거 갖고 스캔F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런 차이점을 문자열 처리할 때 크게 알아두자. 그래서 다양한 예제를 갖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서로 상반되죠. 그렇죠? 여기서는 포인터형 변수 썼으니까 포인터가 뭐예요? 다음에 처리할 데이터 알려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지정된 문자열만 처리해 주거나 그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거나 전환시켜 주거나 변경시켜 주거나 이럴 때는 포인터형 변수 갖고 문자열 처리를 해주고 저장해 놨더라도 일부 요소를 바꿔주거나 전체 요소를 또 다른 걸로 바꾸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배열로 처리를 하고 같은 문자열이라 목적에 따라서 그렇죠? 즉 배열은 데이터를 담아놓는 저장 공간이에요. 그 저장 공간의 내용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포인터형 변수는 포인터를 가지고 문자열이 저장된 곳의 위치만 알려주지 그 문자열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의된 걸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문자열로 대체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두 개를 쓸 때 같은 문자열 처리라고 하더라도 구분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하는 걸 명확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세요. 시간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걸 명확히 알고 쓰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코딩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링크드 리스트 구현해 볼 때, 그죠? 구현해 볼 때 데이터를 입력받겠죠? 입력받아서 처리할 때 그 차이를 나중에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걸 제가 왜 하냐면 구현할 때 데이터 입력받을 때 여러분들 스캔F로 하는데 문자열 전환, 그렇죠? 전환, 이건 뭐예요? 전환한다라고 하는 얘기. 대체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또 데이터를 배열해서 입력할 때 스캔F 쓸 때, 그렇죠?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같은 문자열 처리라도.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와 같이 하는 거, 이와 같이 하는 거, 그렇죠? 이와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좀 차이가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배열에서는, 아, 포인터형 변수에서는 안 되는데 배열에서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포인터형 변수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K1 배열에서는 똑같이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하고 이거 예를 보시면 K1, K2 예를 보면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이점을 명백하게 구분해서 쓰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한 2분 정도 더 실습해 보세요.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화상 강의에서 지금 실습 안 하고 있는 학생들도 이거 분명하게 뭐 수업 끝나고라도 해보거나 주말에 해보거나 이러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그죠? 입력할 수 있고 포인터는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그 참조한 것 전체를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전환하는 겁니다. 일부 수정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특성 이해해 갖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음,
우리는 오행 오열의 크기를 가지죠. 이거는 뭐예요? 오행 오열 배열에서 오행 오열의 배열에서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열에서 0이 아닌 원소, 0이 아닌 원소를 저장한 형태가 육행삼열이 되죠. 처음에는 처음에는 오행 오열이죠. 0, 1, 2, 3, 0, 1, 2, 3, 4. 이거를 수정해 봅시다. 여기도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영이 아닌 원소가 4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오행 3절이 되죠. 오행 3절로 바꿉시다. 왜? 0이 아닌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아, 이게 말이 좀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쓰다 보니. 여기를 바꿉시다. 0이 아닌 요소가 매우 적은, 이렇게 바꿉시다. 미안해요. 어. 이 말 뜻은 뭐예요? 0이 아닌 요소가 매우 적다. 다른 말로, 0인 요소가 많은, 그죠?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열이라는 얘기 같은 말. 즉, 여기 요소가 많다. 0이 아닌 요소가 반대로 매우 적어가야 되겠지. 0이 아닌 게 매우 적어. 이렇게 고칩시다. 음. 그러면 오행 오열이면 기억 장소 몇 개? 25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오행 3열이면 기억 장소 몇 개? 15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기억 장소를 약 70% 정도만 차지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배열의 크기가 작지만 이게 굉장히 오행 오열이 아니라 뭐 10행 10열, 20행 20열 할때 0이 아닌 요소가 매우 적다면 이게 저장되는 게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 내외 정도 뭐를 기억 장소를 전략하는 방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70%지만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내보면 뭐가 원래 배열의 크기가 더 커질수록 그리고 0이 아닌 요소가 적을수록 그렇죠? 이걸 가지고 0이 아닌 요소를 저장할 때 이게 훨씬 더 기억 장소가 되겠죠. 이걸 가지면 이거를 역으로 만들 수가 있죠. 전체 크기는 5행 5열이다. 0행 4열에 5가 있고 2행 0열에 14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행사열에 14가 있고, 그렇죠? 3행 2열에 30일이 있고, 원래 행렬을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죠? 유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희소행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잡아주나요? 윤태죠. 그렇죠? 매트릭스 어떻게 됩니까? 5행 5열이 되겠죠. 그래서 0, 0, 0, 0, 0,5 콤마 해주고 해주고 어떻게 되니까 0, 0, 0, 0, 0, 콤마 해주고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0, 0, 0, 0, 0 하고 이렇게 해주면 배열명은 스파스 매트릭스 S 매트릭스 해갖고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보행 3열이니까 인테저 S의 값만을 저장한 거 밸류 5행 3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0이 아닌 원소만을 저장하는 거죠. 0이 아닌 원소만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5행 5열 돌리니까 5행 5열 돌리니까 I값, J값 잡아서 행과 열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0이 아닌 원소가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0행 4열에 5, 2행 0열에 14, 2행 4열에 7, 3행 2열에 31 있죠. 네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K값은 0 잡아줍니다. 초기값을. 0 잡아줍니다. 이제 메인 함수 내에서 이와 같이 코딩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갖고 이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5행 5열에는 이런 값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값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필기해 놨으니까, 그렇죠? 필기해 놨으니까 저는 좀 지울게요. 이 부분만 좀 지울게요. 이 부분만.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거. i는 0, i는 i값 플러스 플러스. j는 0, j는 5보다 작을 때까지 j값 플러스 플러스. 하죠? 자, 그럼 처음에 i는 0, j는 0, 0, 행 0열 값을 갖고 내려오죠. i, j. 5행 5열에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이건 순서대로 그릴게요. 뭐가? 현재 S 매트릭스. S 매트릭스에서 i, j는 처음에 갖고 내려오는 값은 뭐예요? 0, 0이죠. 이것이 같지 않느냐, 0과 같지 않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0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 0인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0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 뭐예요? 처음에 아까 영행 0열은 0이죠. 값이 0이었었죠. 왜? 영행 4열에만 오니까. 그러면 내려와서 0이 아니면 그죠? 0이 아니면 일로 내려오는 거죠. 0이면 일로 가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J는 이제 뭐 거죠? I는 0, 0, 0, 0, 1, 0, 2, 0, 3, 0, 4까지 수행하겠죠. 5번 수행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로 내려왔을 때는 뭐 해줘요? K는 뭐라 그랬어요? 0이 아닌 요소를 카운트한다 그랬죠. 그래서 K값 플러스 플러스 K는 K 플러스를 해줘도 되죠? K 플러스 플러스 해줘도 되죠? 그래가지고 어디다 저장해요? 여기다 저장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S 밸류였었죠. S 밸류에 K에 0,
S 밸류에 K에 1, S 밸류에 K에 2, I 값, J 값, 그 다음에 S 매트릭스에 I 값, J 값. 이 값을 넣어주면 되죠. 이걸 해주면 되고. 0이 아닐 경우에, 값이 있을 경우. 그러면 0, 0, 0, 1, 0, 2, 0, 3, 0, 4 내려오니까는 5가 있죠. 0이 아니까. 그러면은 처음 발견한 거죠. 여기가 0이었다가 1 증가시켜서 1에 0, 1에 1, 1에 2는 뭐예요? 여기 저장할 때 0, 1, 2, 3, 4가 되죠. 0, 1, 1가 되죠. 그러면 K가 1이니까 1에 0, 1에 1, 1에 2에 처음에 5가 아닌 값 저장했죠. 저장했죠. 그렇죠. 만약에 0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고 0인 경우에는 일로 와서 빠져서 이렇게 옵니다. 그죠? 와서 여기서 이제 뭐예요? 뭐예요? S 밸류 값을 출력을 해주죠. 뭐 출력해요? 아닌 경우에 내려와서 S 밸류에 I 값, J 값 프린트F로 출력해주죠. 단 여기서 계획은 없는 거죠. 사용하지 않죠. 왜? 원래 행렬을 쭉 하고 다시 올라갈 때 계획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문에 걸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계획을 해주는 역슬래시 n 계획만 해주고 이 포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랫부분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렇죠? 지금 화상강이 안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좀 낮춰서 카메라 위치를 좀 낮춰서 여기 보내도록 한 겁니다. 그럼 2단계를 쭉 거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단계를 쭉 거치면 이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0이 아닌 값만을 찾아서 어디에다가 S 밸류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S 언더바 밸류 여기에다. 그렇죠?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이거 저장한 거 여러분들 필기한 거 있으니까 제가 이쪽에서 할게요. 여기서 끝나면 일로 와서 일로 와서 다시 이 끝부분에서 이 끝부분에서 다시 일로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오행 오열에 0이 아닌 값이 4개가 있다는 거 알죠? 카운트는 4가 되겠죠.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 하면서 이거 저장했으니까 K 값은 얼마예요? 4가 저장돼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였어요? S 밸류에 뭡니까? 0에 0, S 밸류에 0에 1, S 밸류에 0에 2. 그런데 오행 오열에 여기서 K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4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 출력하면 되겠죠. 이거 수행하면서 여기서 S밸류에 IJ하고 계획하지 않고 출력했었으니까 아까 0 갖고 올 때 0행 0, 1, 2, 3, 4 내려오면서 출력하고 빠져나가면서 계획해서 다시 그 다음 1행에 0, 1, 2, 3, 4 출력하고 계획해주고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뭐 해주는 겁니까? 포문으로. i는 이제 써도 되죠? i는 0. i 값이 적거나 같을 때까지 뭐 s 밸류에 0에 2 하고 i 값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서 뭐 해줘요? 출력해주죠. 뭐 해줘요? s 밸류에 i에 0, s 밸류에 i에 1, s 밸류에 i에 2 출력해주죠.
그리고 종료하면 되죠. 그죠? 메인 함수 끝부분. 인테저 메인 했으면 여기서 리턴 제로 해갖고 종료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i는 0이에요. 0. 0. 0, 0, 0, 1, 0이 찍죠. 0, 0, 0, 1, 0이 출력하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뭐예요? 계행해주죠. 그죠? 계행해주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올라가면 i는 이제 플러스 1 되니까 i는 1. 그러니까 1, 0, 1, 1, 1, 2 하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S밸류에 0에 2에 얼마가 있어요? 4가 있죠. 다시 올라가면 20, 21, 22, 30, 31, 32, 40, 41, 42 적거나 같을 때까지 있죠, 여기서. 그렇죠? 출력해주고 된다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오행, 오열의 배열에서 0이 아닌 요소만을 찾아서 0이 아닌 요소. 0이 아니냐? 예스! 그러면 카운트 하나씩 증가시켜야 되겠죠? 몇 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를 S밸류에다가 저장을 하고 0이 아닌 곳에 값을 저장을 하고 카운터 증가 값을 저장하고 원래 행렬 출력. 이거는 뭐예요? 원래 행렬을 출력. 그렇죠? 그러면서 계행하는 겁니다. 행단위 출력하고 행단위 15개 출력하고 행이 바뀌면 계행.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0이 아닌 값을 저장하고. 그죠? 이건 뭐예요, 이제? 여기서 0이 아닌 값을 저장하면서 원래 행렬 출력했으면 이제 뭐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0이 아닌 값만 출력해주는 거죠. 물론, 이거 시작할 때, 이거 시작할 때, 여기서 원래 행렬, 원래 행렬 내용 해갖고 해주고, 이거 시작할 때, 이거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 전에 0이 아닌 값을 출력해갖고, 제목 같은 거 잡아주면 더 되겠죠. 그죠? 갖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과제예요, 과제. 과제. 지금 바로 해보셔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일 수업 들어오기 전까지 이러한 프로그램을 잡아보셔도 돼요. 여기선 뭐 5행 5열로 했는데 뭐 이거를 8행 8열로 한다든지 그리고 영이 하니까 해갖고 S밸류 내용 변경해갖고 수정해서 해보셔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명 있는데 결과 나온 사람 이거. 결과 나온 사람 한 명. 네. 나왔어. 손 들었죠. 2명. 결과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 하면 바로바로 해볼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오프라인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결과 나온 사람 있어요? 아, 재접속한 게 있고 채팅창에 참조할 만한 교재 따로 없어요. 교재 없습니다. 교재 없고요. 참조할 만한 교재는 없고요. 제 수업에 있는 내용, 판서하는 내용, 그 다음에 실습하는 내용 충분히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구조 책 이런 데 보시면 희소행렬 내용 다 있어요. 그렇죠? 희소행렬 내용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내일은 선형 리스트와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 설명할 건데 자료구조 책들 보시면은요. 선형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 이런 내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책은 뭐 여러분들이 적당히 알아서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가 별도로 추천하는 책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일단 제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화상 채팅에도 결과 나온 학생들이 표시한 학생도 있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오늘 이 희소행렬뿐만 아니라 문자열, 배열, 문자형, 포인터형 변수 해갖고 문자열 처리하는 거 있었죠? 각각 목적에 맞게 써야 된다 그랬었죠? 배열은 뭐예요? 배열은 뭐예요? 데이터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배열을 가지고 스캔F로 배열 자체에다가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배열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문자형, 포인터형 변수로 하게 되면은 구성 요소 개별적으로는 수정할 수가 없죠. 그 문자열 자체를 포인터를 갖고 참조만 한다 그랬죠. 혹은 문자열 자체를 다른 걸로 완전히 통째로 전환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 꼭 실습하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수업 들었죠? 내일은 선형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아시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네. 저도 나갈게요, 여러분들. 네.